시즌 개막 전부터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가장 유력해 보였던 해리 케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만 3번을 차지했고 프리미어리그 213골로 역대 득점 2위인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몸값도 자랑합니다. 이적료만 해도 1억 파운드에 달했으니까요. 그러나 뮌헨 팬들 사이에서 케인이 이적료만큼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케인은 리그 8경기에서 평균 1골 이상을 터뜨렸고 득점 2위인데요. 미친 득점포라고 불리는 슈투트가르트 공격수 기라시에게 줄곧 뒤지고 있기 때문이죠. 리그 8경기에서 무려 14골을 기록한 기라시. 5경기에만 10골을 달성한 그의 이적료는 케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낮은데요. 심지어 슈투트가르트는 분데스리가 2위로 3위인 뮌헨보다 앞서고 있죠. 지난 시즌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라시의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당분간 득점 소식을 듣긴 어렵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득점 1위를 노리는 케인. 5골을 더 따라잡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케인의 이적 초창기 열렬한 반응을 보이던 독일 언론과 팀의 최근 평가는 차갑기만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마인츠전을 마친 바이에른 뮌헨의 투엘 감독.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가장 잘 뛴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득점을 기록한 케인이 아닌 김민재를 언급했습니다. 마인츠전에서 케인이 전반 16분에 골을 넣었는데 인터뷰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못했죠. 투엘 감독은 102차례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김민재를 향해 뮌헨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까지 퍼부었는데요. 김민재의 다리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며 연이은 경기 소화에도 지치지 않는 김민재의 체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카이저, 황제라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김민재 선수의 최근 활약. 투엘 감독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감독은 이날도 최전방에 케인을 배치했으며 르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킹슬리 코망이 이 선에서 뒤를 받치게 했는데요. 마인츠 전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 케인의 득점 장면을 보면 어딘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페널티킥이었거나 어느 스트라이커라도 같은 기회를 잡았다면 득점으로 이어졌을 골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뮌헨 팬들 사이에서 케인의 득점은 영양가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케인이 팀 내에서 선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즉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경기마다 완전히 고립된 케인의 모습을 보면 이 가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윙어 로이 사네와 킹슬리 코망은 극히 드문 확률로 공을 넘겨주는 모습이고요. 다른 선수들 역시 티가 날 정도로 케인을 제쳐두고 패스를 하고 있죠. 여기에 케인의 굼뜬 움직임 때문에 패스를 해줘도 못 받는다는 선수들의 불만까지 은밀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내부 분란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뮌헨. 투명할 정도로 성적에 드러나는 중입니다. 사실 토트넘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케인이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짐작이 됩니다. 토트넘에서 있는 동안 모든 공격의 핵심을 담당했던 케인. 요리스와 다이어를 주축으로 실세를 만들어 그라운드는 물론 라커룸에서까지 횡포를 부린 걸로 나중에 알려졌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팀에 합류했던 초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플레이하면 잘해주는 반면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돋보일 경우 매몰차게 무시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경기장에서도 나한테 패스했어야지 라고 불만을 털어놓는 손흥민 선수를 케인이 무시하며 지나가는 모습까지 화면에 잡혔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영국 혹은 유럽 국적 선수들끼리 뭉쳐서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선수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따돌렸다는 점입니다. 유럽 출신이 아닌 어린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대놓고 호통치기까지 했고요. 총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서너 명만 마음먹고 공을 주지 않아도 기회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선수 개인의 경기력과 득점으로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기에 더럽고 치사해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악조건을 오로지 실력으로 이겨낸 손흥민 선수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인의 성질머리를 익히 알고 있는 뮌헨의 선수들. 초반 기선 제압이든 우리는 모르는 뒷이야기가 있든 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엘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케인의 합류를 두 손 들고 반겼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케인의 한계에 대해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팀에서 주급 1순위인 케인, 그가 딱히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도 후반에 교체시킬 때도 있었는데요. 이수나 만한 플레이에 실망한 투엘 감독이 케인에게 정신 차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불같은 성격의 황소 고집으로 유명한 투엘 감독이지만 잘하는 선수들에게는 아낌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내를 향해서도 어나더 레벨에 있는 선수라며 극찬을 하고 그가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전술 조정까지 해줬는데요. 투엘 감독이 손흥민 없이 혼자 뛰는 케인의 위력이 급속히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리 없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시절 케인은 손흥민은 내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는 선수다. 내가 길게 패스하려고 하면 손흥민은 어디로 뛰어야 할 줄 안다라는 극찬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를 바꿔 생각하면 손흥민이 그만큼 부지런히 뛰어 기회를 창출했고 그 기회를 케인에게 양보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히려 투엘 감독은 케인 영입 후 정신을 바짝 차린 사내 혹은 코망에게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케인은 미드필더 진영까지 내려와 공을 받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볼을 몰아주던 토트넘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케인이 철저히 본인만을 위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발이 느려 공격 포인트를 놓쳐버린 일도 허다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썰이 들립니다. 현재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덕분에 그라운드를 1분도 밟지 못하고 시즌을 허송세월 중인 에릭 다이어. 그가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윈넨의 선택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영국 매체의 보도인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은 윈넨은 1월에 다시 한번 해리케인과 그에 잊혀진 팀 동료의 재회를 고려 중이라며 윈넨이 벤치 신세인 다이어를 헐값에 데려갈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투엘 감독이 내년 1월 수비를 더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센터백 옵션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는 해석이었죠.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다이어가 윈넨에서 그의 옛 동료인 케인과 만날 수도 있다고 보도하며 윈넨이 트레보 찰로바 영입에 실패하면 다이어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여름 이적 시장에 윈넨을 향해 열렬하게 구애했지만 눈길조차 받지 못했던 다이어가 겨울에 기회를 잡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다이어와 케인이 뭉치면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도 했고요. 그 증거가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성적이죠. 아무튼 독일 팬들은 케인이 기라시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득점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5골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주 내에 따라잡아야 할 텐데요. 케인이 11월까지 매 경기 한 골을 넣더라도 겨우 역전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도움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손흥민 선수 없는 케인은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